잘나가던 중국 문명을 로 만들어버린 레전드 사건. 중국 하면 바로 나오는 이곳, 바로 천안문 광장이죠. 중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이곳에 아주 떡하니 딱 박혀있는 이 얼굴, 이분 누군지 그리고 뭐하는 분인지 아시나요? 참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뭐 그냥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할 텐데, 오늘은 이 사진 속의 인물 마오쩌둥, 우리 쩌둥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일급빔의 마오쩌둥의 중국 역사 리셋하기 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927년부터 1950년까지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물어뜯으면서 서민들 힘들게 경제를 다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급 다이다이를 단번에 끝내버린 중국계의 상크스가 등장을 하는데, 걔가 바로 마오쩌둥이었죠. 역대급 초주인공 등장을 했던 마오쩌둥은 이 중국을 정상급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번 나라 상태를 보게 되는데, 이 전쟁을 꽤나 오래 하다 보니까 나라 꼴이 아닌 거야. 내전만 하다 보니까 뭐 기술력은 무슨 그냥 린민들만 넘쳐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마오쩌둥이 이걸 보고 생각을 하나 하게 되죠. 저 린민들로 우리도 그 산업혁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에는 정말 크나큰 오류가 들어있었는데, 바로 그 많은 수의 린민들은 기계는 잡아본 적도 없는 그냥 평범한 완전 평범한 농민 린민들이었던 것이었죠. 뭐 어찌됐든 마오쩌둥은 그래도 우리 린민들은 해낼 수 있을 거라 해를 외치며 제2차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름하야 그 운동의 이름이 바로 대약진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지가 짜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야,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미친 계획인데, 야, 이건 전 세계 씹어 먹겠다 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 휩싸인 마오쩌둥은 결국 이 대약진 운동을 진지하게, 정말 쌉 진지하게 전 세계에 선포하게 되는데요. 거 잉글랜드 너네 깝치지 말라 해. 우리 중국은 너네 7년이면 다 잡을 수 있다 해. 있네. 어이 아메리카, 너네도 입 닥치고 목이나 닦고 있으라 해. 너네는 8년 정도면 끝난다 해. 라고 말이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였던 게, 이때 당시 중국의 대부분의 인력이 뭐였다? 농부였다. 근데 영국, 미국은 뭐다? 이미 산업혁명 심하이 치고 전 세계를 씹어먹고 있었다. 아이 뭐 그래요. 진짜 높은 목표라도 잡을 수 있지. 그리고 마오쩌둥한테 되게 좋은 계획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 쩌둥이 계획이 뭐야? 집에서 철을 만드는 거다 해. 어떻게 철을 만들겠다는 거야? 집집마다 작은 DIY 용광로를 만들어서 철을 생산하는 거다 해. 전국에 대충 100만 개 정도 뿌리면 된다 해. 아니 진짜 거냐고. 이 계획이 진짜 중에 이유가 뭐냐면은, 저때 중국은 기본적으로 철을 잘 재련할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없었고, 농민들은 더더욱이 철이라고는 집에서 쓰는 농기구, 젓가락 뭐 이런 거밖에 모를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그런 농민들에게 철을 만들라고 하면 뭐 뻔하죠. 그냥 집에 있던 호미, 삽, 젓가락 이런 거 용광로에 넣고 철을 만든 거야. 근데 또 이게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만든 철로 중국은 1959년 수치상, 진짜 딱 수치상으로만 전 세계 철강 생산량 1위를 달성하죠. 근데 이러면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불순물이 너무 많은 철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철이었던 거지. 근데 또 마오쩌둥에게 제 집집마다 만든 철이 쓸모없다 해 라고 보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쓸모없는 철을 강철로 둔갑을 시켜서 마오쩌둥에게 보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쩌둥이는 진짜 중국의 힘으로 강력한 강철 제작술 세계 1위를 찍은 줄 알았던 거지. 아니 그래 뭐 쩌둥이 따까리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그럼 중국의 리얼 전문가들이 이야기 안 해줬던 거야? 당연히 철강 전문가들이나 기술자들은 이게 진짜 신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죠. 왜? 잘못하면 진짜 모가지가 날아가 본 게. 뭐 어찌됐든 결국 철강 생산량을 보고 행복 회로를 오지게 돌린 마오쩌둥은 스포트를 올려 린민들에게 과도한 할당량을 부여했는데요. 거 이제 젓가락으로 부족하다 해. 숟가락이랑 자전거 뭐 이런 것도 녹여가지고 가져다 바쳐라 해. 이런 거죠. 죽기 싫으면 뭐 하라는 대로 해야 했던 린민들은 결국 역대급 짓을 또 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들이 원래 쓰고 있던 농기구와 트랙터 같은 농기계들도 아까 만든 DIY 용광로에 때려 박은 것이죠. 그러니까 농기구 만들려고 철을 만드는데 그 철을 만들려고 농기구를 때려 박은 거지. 진짜 역대급 바보 짓거리지 이게. 근데 또 이 트랙터 크기가 뭐 젓가락만한가요? 겁나 크잖아. 그러니까 또 이 트랙터를 녹일 정도의 불이 필요하고, 또 그걸 위해서 무지막지한 땔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다 봐도 티가 날 정도로 정말 무지막지한 양의 나무들을 베어버리게 되죠. 근데 그렇게 산 몇 개를 없애버려도 땔감 감당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쩌둥이가 또 등장을 해서 명언을 또 남기게 되죠. 그 나무가 없습니다. 그 과일나무는 나무 아니냐 해. 그 인민들 먹는 과일나무 좀 밀어버리라 해. 라면 인민들의 과수원들까지 다 밀어버린 거죠. 진짜 만약에 정말 농기구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면 문제가 덜 할 텐데, 아까 말했듯이 지금 하는 이 행동들 모두가 그냥 100% 뻘짓이었기 때문에 그냥 쩌둥이의 린민 죽이기였던 거예요. 근데 아까 쩌둥이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얘는 진짜 몰랐다. 이게 진짜 이게 나쁜지조차를 몰랐던 거야. 그냥 이게 아래 것들이 좋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하나 더 고안하게 되는데 바로 4가지의 해로움을 없애겠다 해를 외친 제4해 운동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4가지 해로움은 쥐, 파리, 모기 그리고 참새? 뭐라고? 참새? 아니야 잠깐만 앞에는 뭐 그렇다고 쳐도 참새는 뭐지? 아니 참새가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냐 해. 그 참새가 벼 위에서 벼 다 갉아먹는 거 아니냐 해. 그러니까 저 새는 해로운 새다 해. 다 잡아 죽여라 해. 적당히 뭐 이런 이유로 제4의 운동은 시작됐고 결국 또 린민들은 그 한마디의 참새를 잡으러 아주 전국을 찾아다녔죠. 그 당시에 참새 탈진시켜서 잡겠다고 꽹가리 들고 앉을 때보다 아주 난리를 치고 다니고 애들은 새총 들고 다니고 해서 결국 참새를 아주 씨를 말리게 되는데 그 당시 죽은 참새의 수가 자그마치 2억 마리. 아니 이 정도면은 지구상의 참새 절반은 이때 죽었겠는데? 뭐 그래 그럼 쩌둥의 말대로 진짜 곡식 수확량이 늘었어? 참새가 아니 그 해로운 새가 2억 마리씩이나 죽었잖아.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당연히 됐습니다. 2억 마리나 되는 참새가 사라지자 참새가 잡아먹는 메뚜기, 벼, 멸구 등의 각종 해충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중국은 역사의 길이 남을 대흉년을 발생하게 된 것이죠. 거기다 제4해 운동에 이어 중국 전역을 대흉년으로 이끈 하나의 정책이 더 있었는데요. 중국의 한 박사의 벼를 촘촘하게 심으면 수확이 배로 늘어날 것이다 해. 벼 심는 공간을 왜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해. 라는 발언에서 시작된 벼를 빽빽하게 심으라 운동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운동으로 또 벼 수확량은 정말 잡치고 있었고 거기다 아까 시행했던 제4해 운동까지 합세하여 아주 중국 린민들의 생활을 말아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쩌둥의 이러한 개뻘짓으로 인해서 중국은 3년에 걸친 대기근을 겪게 되었고 이때 중국에서는 무려 2,500만 명에서 최대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저 세상으로 가게 되었죠. 진짜 대부분 아주 성실하게 말 잘 들은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이건 참 사탄도 이건 좀 하게 만드는 업적이 아닐 수가 없었죠. 뭐 그래도 우리 쩌둥이도 사람이기는 했는지 그래도 이 사건 이후 책임을 지고 결국 쩌둥이는 주석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이 정치하시는 분들 물러났다 돌아왔다 막 요렇게 말 바꾸기 장인들이잖아. 역시나 권력욕이 넘쳐 흘렀던 쩌둥이도 이대로 그만두기는 아쉬웠었는지 사임에 있는 동안 또 역대급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자국의 문화를 자국의 국민들이 스스로 파괴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사건 문화 대혁명이었습니다. 아니 왜 쌓기도 힘든 문화를 왜 다시 부숴버리는 건데 대가리가 없는 거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자, 이 문제를 해설하기 위해서는 이 쩌둥이가 주석직을 물러난 이후 중국 상황을 좀 알아보아야 합니다. 쩌둥이의 뒤를 이어 주석직에 올라온 인물이 바로 류사오치. 대표적인 업적으론 쩌둥이의 똥 치우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오치 얘가 똥을 치우고 또 치우고 난리를 쳐도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진짜 양이 많아도 너무 많았던 거지. 4천만 명이 죽었는데 적당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똥을 한창 치우던 사오치가 순간 너무 빡이 치는 거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자기만 뺑이 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빡친 사오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 쩌둥이를 맹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겠다 해. 우리 린민 여러분들아 솔직히 솔직히 그 쩌둥이 가 한 것 중에 잘 된 게 뭐가 있냐 해. 10%도 안 됐나 해. 그냥 이었다 해. 요런 거지. 이게 쩌둥이가 더 할 말이 없었던 건 사우치 얘가 또 덩샤오핑이라는 내인대 친구랑 경제 정책은 또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 실제로 그 많은 똥이 조금씩 치워지고 있던 거지. 거기다 쩌둥이 때는 겁나 쳐맞으면서 입 닫고 살아야 했던 이 지식인들을 사우치는 별로 탄압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사우치를 안 좋아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 결과로 사우치의 지지율은 그냥 레전드를 찍게 됐던 거지. 자 그럼 중국도 나아지고 린민들 삶도 나아지고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아니죠. 우리 쩌둥이가 요게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류사오치, 덩샤오핑 얘네들의 지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권력욕이 개쩔었던 쩌둥이는 점점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옆나라 소련에서는 희대의 미친놈 스탈린 격하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이 똥줄이 겁나게 탔었던 거지. 스탈린은 독재자다. 독재자 이가 뭐가 좋다고. 저 동상하고 기념비 다 부숴버려. 요런 분위기였다 보니까 아니 나도 죽고 나면 스탈린처럼 나가리 되는 거 아니냐 해. 지금 류사오치, 덩샤오핑이 를 하는데 요러면 이거 완전 나가리다 해. 아니 근데 솔직히 중국 경제 박살난 게 내 잘못이냐 해. 나 참 이해를 못하겠다 해. 샤오치 저거 딱 봐도 자본주의 추종자다 해.
들 저거 다 숙청해야 된다 해 요런 생각으로까지 퍼졌던 거야. 거기다 이 쩌둥이는 아직까지도 중국 내에선 생각보다 지지층이 충분한 원로였거든. 그니까 한번 엎으려면 엎을 수가 있었던 거죠. 아니 솔직히 참새 잡아라 하는 말 같지도 않은 말도 그냥 내내 하면서 들었던 정도였는데 말 다 했지. 진짜 경제라고는 1도 모르는 쩌둥이였지만 선동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보니 다시 올라설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중국 고위층들이 X를 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중국은 경제는 차츰 나아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당의 독재가 계속되면서 고위층들의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말아먹는 인맥이 없으면 성공을 못하는 루틴이 시작되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도 취업도 안 돼, 관료도 안 돼, 난리가 났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젊은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게 되는데, 아까 그 사오치, 샤오핑 얘네가 그걸 무력으로 밀어버린 거야.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때 딱딱 내가 나올 차례다 해 하며 이 쩌둥이가 두둥등장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너네가 못 살고 못 먹고 있는 이유는 다 자본주의 세력들 때문이다 해. 특히 학생들을 탄압하는 저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자본주의 추종자다 해. 참고로 난 학생들 편이다 해. 요 쩌둥이의 혼신의 연기를 담은 이 연기, 아니 연설에 많은 린민들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고, 우리를 생각해주시는 마오쩌둥님만의 말씀만 법이다. 당장 저 썩어 빠진 공산당 고위층을 갈아치워라 뭐 요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아주 지들 참새 잡게 만든 게 누군지는 홀랑 까먹고 말입니다. 그 전에 뻘짓했던 거 세탁기를 오지게 돌려버린 쩌둥이는 결국 린민들의 신의 위치까지 올라서게 되고, 이때부터 극단적인 사회주의 운동, 바로 문화대혁명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화대혁명이란 게 정확히 뭐냐? 문화, 교육, 정치, 심지어 가족까지 그냥 싹 다 기존에 있던 낡은 것들을 죄다 없애버려서 자본주의를 흔적도 없이 몰아내자 해. 우리가 진정한 사회주의 문화를 만들어내자 해. 요런 미친 운동이었습니다. 진짜 뭔 생각이지? 아니 생각이 있기는 한 건가 싶은 그런 운동이죠. 쩌둥의 요런 선동에 고삐가 지대로 풀린 중고생, 대학생들은 자신들을 홍위병이라 부르며 날뛰기 시작했는데, 붉은 완장을 차고 다니고 쩌둥이의 오록을 들고 다니며 진짜 지들만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뭐 교수, 예술가, 시장, 학교, 선생 등 지식인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면 죄다 끌고 나와서 재판을 했는데, 이는 목숨을 잃는 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근데 왜 또 지식인들이냐? 저 지식인들이야말로 우리들을 괴롭히는 악의 축이다. 지식인들을 잡아다가 수용소로 보내버려라, 요런 마인드였던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똑똑하다는 죄로, 옳은 말을 했다는 죄로 그냥 다 죽여버렸다는 거지. 자, 근데 이 문화대혁명 왜 시작됐어? 사오치, 샤오핑 얘네 때문이잖아. 그래서 결국 걔네 순서까지 오게 됩니다. 당연히 쩌둥이의 말 한마디에 끌려오게 되죠. 사오치의 경우는 처참하게 고문당하다가 감옥에서 죽었고, 샤오핑도 오지게 처맞다가 공장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려 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쩌둥이의 와이프 장칭이 홍위병들을 부추기는 개쩐의 연설을 또 하나 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해. 근데 좀 때리면 어떠냐 해. 나쁜 놈이 착한 놈한테 맞는 거면 맞을만 해서 맞는 거 아니냐 해. 진짜 같은 말인데, 이게 또 홍위병들이 보기에 얼마나 좋겠어. 가뜩이나 사람 때리면서 마음도 불편했는데. 그래서 요 말 한마디로 상황이 진짜 X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홍위병들이 낡은 것들은 더러운 부르주아의 잔재라면서 각종 문화재나 예술품까지 그냥 싹 다 조지기 시작한 건데요. 그 유명한 공자의 묘를 포함해 묘란 묘는 죄다 파헤쳐서 없어졌고, 베이징시 외곽에 있는 명나라 황제 만력제가 묻혀있는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뼈만 남은 시신을 부수고 태워버리기까지 했죠. 이 묘뿐만이 아니라 각종 문화 서적까지 싸그리 불태웠는데, 그냥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불태워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 지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이 민족성까지 그냥 지들 손으로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들이 그렇게 자긍심 넘치게 생각했던 4000년 중국 역사를 날린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쩌둥이도 야 이건 뭔가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이건 아닌데 싶기도 하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는 개뿔. 지들 손에 지들 역사 날아가는데 오히려 칭찬을 해주며 그들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 해. 내가 공짜로 밥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더 열심히 하라 해. 요런 식으로 또 를 이어간 것이죠. 쩌둥이가 계속 이렇게 칭찬을 계속 해주니까 이제 이 홍위병들은 자기 가족들까지 팔아 넘기는데, 바로 쩌둥이를 장난으로라도 비난을 하면 그냥 다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잡혀가면은 고문당하고 죽고 막 그랬던 거지. 실제로 당시 16살의 홍위병으로 활동하던 장홍병의 말에 따르면은 저희 어머니의 수첩에서 우리 위대하신 쩌둥님을 폄훼하는 문구를 발견했는데요. 당연히 저랑 아버지는 이게 뭔 짓이냐 라며 를 했죠. 근데 어머니가 우리 쩌둥님의 초상화까지 불태우면서 지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빠랑 같이 당국에 고발해버렸죠.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총살이었죠. 이 정도였다는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조질 수 있는 건 가족까지 죄다 버린 홍위병들은 결국엔 지들끼리 겁나 싸우기 시작하는데, 정작 반대파들을 싹 다 숙청하고 지 권력을 되찾은 쩌둥이에게는 설쳐대는 홍위병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너무 광신도들이어서 어떻게 처리해버리지 고민될 정도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쟤네들 그냥 농촌으로 보내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쩌둥이는 자신만을 믿고 있던 홍위병들을 전국의 농촌으로 추방해버리게 됩니다. 강제로 말이죠. 자, 근데 이 홍위병들 말 그대로 광신도였고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의 뜻이 있을 거야, 가서도 열심히 하면 다시 불러주시겠디? 요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농촌으로 쫓겨났던 이들은 쩌둥이가 죽기 전까지 도시엔 발도 못 디뎠던 것이 팩트였죠. 자, 그럼 이렇게 문화대혁명은 끝이 났냐? 아니죠. 이렇게 권력을 잡은 쩌둥이가 죽기 전 1976년까지 이 미친 짓거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냥 지들 문화의 지식인, 거기다 지들 가족들까지 싹 다 조져버린 중국 역사상, 아니 전세계 역사상 최악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럼 이 중국을 한 번 더 시원하게 말아먹은 우리 쩌둥이를 통해 웃음 가득하셨길 바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